지역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85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제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또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24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과 연이어 성사된 한중 한일 정상회담이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15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그나마 한일 정상이 만났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기대만큼 실적을 올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그간의 경직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갈 실마리를 여는 정도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출 규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고압적인 자세는 여전했고 우리는 같은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좀 더 적극적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갈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3대 원칙이나 문희상 의장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의 모두 발언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는 중에 일본 측 관계자가 취재진을 퇴장시키는 중대한 외교적 결례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중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좀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해야 합니다. 청와대가 시진핑 주석이 내년 상반기에 방한하는 것이 확정적이라면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지만 내년 3, 4월 일본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목이 메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길을 찾도록 중국과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도 큰 문제입니다. 다행히 당초 우려했던 북한의 크리스마스 군사 도발은 없었지만 지난 24일과 25일 리벤 조인트 스타즈, 글로벌 호크, 코브라볼 등 미국의 최신의 정찰기 4대가 한반도 상공에 동시 출격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고전문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평화가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도 한국이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북한 편을 들 때가 아닙니다. 좀 더 냉정하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고 우방국과의 공조에 힘을 써야 할 때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는 항상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주변국을 설득시켜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국익과 안보를 제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의 국면 전환을 만들 수 있었던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좀 더 적극적이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2010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입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월성 원전 1호기의 영구 폐쇄를 의결하면서 기념일이 무의미하게, 기념일의 의미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안 없는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학계와 전문가들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장 원안위 이번 결정에 대해서 전국 60개 대학 225명의 대학 교수로 이루어진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가 지난 25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법과 제도를 무시한 폭포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개발한 과학기술계를 모욕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과학기술 관련 사회 원로 13분이 탈원전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100년 뒤를 내다보고 심사숙고하여 결정될 사안입니다. 대통령 개인의 이념적 판단으로 조변 섞여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19일 탈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래 신하물 3사기 건설 중단 등이 대안 없이 추진되어 이미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도산위기에 처했고 기술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창원 등의 지역 경제는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대안 없는 탈원전 정책의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할 전망입니다. 직접적으로 한전이 한시적 전기요금 특례 제도는 모두 일본시키겠다면서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바 있고, 한국경제연구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향후 전기요금이 2040년까지 33% 인상될 것을 예측했습니다.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도 급증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한전과 6개 발전사 회사들이 공격적 설비 투자에 내몰리면서 부채가 5조 6천억 원 증가했고, 이에 따라 2018년 전체 공공부문 부채가 33조 4천억 원 증가하면서 8조 원 증가에 그쳤던 2017년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합의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90년부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탈원전 선언 이후 2010년 다시 탈원전 보류를 결정한 독일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원안위에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의결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의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리고 피의자가 도망갈 염려가 없는 점, 하지만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되고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게 영장 전담 판사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사유입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유죄 판결이 난 것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법원이 기각사유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현재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당초 패스트트랙 원안에 없었다가 추가된 공수처법 내용을 보면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점은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부실 수사를 하거나 심지어 뭉개고 넘길 수 있는 점 등은 지금 현재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가 앞으로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 조직체계상 검찰의 상급 기관이 아닌 공수처에게서 공수처에게 검찰이 수사 내용을 보고하는 것 역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우리 국회는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일간의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를 보면서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 사회를 보는 것은 국회의장단의 임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필리버스터에 대한 본회의 사회도 계속 봐야겠지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법 개정안은 부실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도 필리버스터라든지 비례한국당 창당과 같은 비정상적인 투쟁보다는 본인들이 대변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한 줄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4+1 협의체와 치열하게 마지막까지 협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촉구합니다. 새로운 보수당이 다음 달 5일에 창당한다고 합니다. 열흘 후면 바른미래당 내 한지붕 두 식구가 이제 정식으로 갈라져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른정당 출신 의원님들이 보수의 길을 찾아 떠났으니 우리 바른미래당도 더 이상 바른미래당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새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1월 1일 경자년 새해를 맞아서 국민들께 재창당 수준의 변화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보수의 흔적이 묻어있는 바른미래당의 당명부터 중도개혁이라는 우리의 철학과 이념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당명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과 언론은 바른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 당을 보수 정당으로 오해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국민들이 우리 당에게 기대를 걸 수 있도록 당의 지도부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우리 당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위의장 최입입니다. 검찰과 한국당의 억측으로 인하여 공수처법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고 있어 공수처 법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 제정안의 제24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기관 간의 수사 중복을 조정하기 위한 소통 절차입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컨트롤 타워라고 하거나 상급기관이라는 것이 아니며
공수처가 사건을 취사 선택하여 때로는 과잉 수사하고 때로는 사건을 가로채서 뭉개서 부실 수사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하고 청와대와 여당의 수사 정보를 공유할 거라는 것도 공수처법 전체를 보지 않고 해당 조항만을 보며 오독한 것입니다. 공수처가 생기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찰, 경찰, 공수처 세 기관이 모두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세 기관이 동일 사건을 수사할 경우 수사 대상자는 2중, 3중의 수사를 받는 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관할의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신속처리 대상 법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특화된 기관이므로 우선 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사건이 있을 때 공수처가 이를 가로챌 수 있다면, 검경은 공직자 수사를 아예 손대지 않는 상황에 처해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어 수사 초기 단계에 수사기관 간 소통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처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수사처 규정은 향후 수사기관 간 협의하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피수사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부처 간 소통 절차가 정부 조직 체계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검찰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한편 공수처는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공수처장을 임명하도록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면서 6명이 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한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 조항을 추가하여 정권과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보지도 않은 채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수사 정보를 공유할 것이다라는 해석은 검찰이 스스로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것을 자인한 꼴입니다. 지금이라도 검찰과 한국당은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공수처법 전체를 제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하세요. 예,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교수는 앞으로 나오는